딜런스, 회복력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보시게 되면은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의 좌측 여러분들 바로 하단에 미국 경제가 놀라운 회복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세 정책을 앞에 두고서라도 놀라울 정도 여러분들 회복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쓴 겁니다. 그래서 리마커블이라는 그런 표현이 정확한 뉘앙스는 가슴에 와닿지 않지만 엄청난 회복력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보시게 되면은 미국 경제가 놀라운 회복력을 발휘한다.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여러분들 보니까 그래프가 몇 개가 있네요. 이게 보시죠. 에코노미스트들이 미국의 경기 침체가 본격화될 걸로 내년에 보는 그런 확률입니다. 확률. 에코노미스트 확률이니까 참조하면 되겠죠. 트럼프가 등장하고 관세를 통한 해방일이 선포가 되고 4월 2일 날 많이 높아진 건 사실이죠. 그다음에 이제 실업된 사람당 직업이 여러분들 열려 있는 그런 개수가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죠.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향 추세고 그다음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에 대한 소비 투자 각 분야별 기여도 이게 이제 수출이 마이너스가 크죠. 수입이 갑자기 많이 증가해 가지고 그다음 이걸 보시게 되면은 내년도에 실업이 더 많아질 게 예상하는 소비자들의 비중이 더 늘어난 거죠. 이거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경기에 대한 불안감 같은 걸 반영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이 자본 지출 투자량이 많이 이렇게 줄었습니다. 예상치입니다. 예상치.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최대 자동차 회사인 GM이 그런 관세로 인해 가지고 이번 가을까지 순이익이 현재 기준으로 25%만큼 줄어들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라스베가스의 여행객 숫자가 좀 줄어들었지만 좀 반등 추세에 있다.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는 그런 특성이 강한 것 같다. 이런 부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이런 수치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은 여러분들 대단히 놀랍게도 미국 경제가 놀라울 정도의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 이런 기사가 실린 겁니다. 그래서 뭐 다 큰일 났다는 이야기만 국내외 언론들이 다루기 때문에 한번 내용을 좀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 부분에 대한 현장 분위기는 좀 다르다는 이야기죠.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 무역 혼란에 직면한 미국 경제는 많은 사람들이 비판적이고 비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현재 놀라운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난제들을 잘 극복하고 있다. 고용주들은 지난달 많은 경제학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추가했다.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 대국은 엄청난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엄청난 그런 하방 압력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 놀라운 회복력을. 물론 뭐 아직 이렇게
그 관세 정책의 실질적인 그런 피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다 시장에 다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낙관론을 가지는 것은 시기상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달에 경제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예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성 언론들의 여러분들 보도하고는 좀 상황이 다른 거죠.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돈을 계속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소비자 수요가. 미국은 국내 총생산 가운데 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고용시장도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4월 한 달만 하더라도 17만 7천 개 정도의 신규 일자리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은 실제 데이터는 많은 언론사들이 뭐죠. 부정적인 그런 기사를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데이터는 그 이전에 나쁜 분위기와 불안감을 정당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에코노미스트가 많은 그런 언론들이 공포감을 많이 조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데이터는 건실한 그런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예상과 달리 미국의 노동시장은 4월에도 불확실성과 관세 관련 변동성이 커지면서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정확하게 지적했네요. 며칠 전에 나와서 주가를 하락시키는 데 크게 역할을 했던 1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3%만큼 감소한 것은 수입 업체들이 관세 부과를 앞두고 미리 물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입을 대폭 늘려가지고 수출 빼기 수입 순수출이 급증하면서 마이너스가 급증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성장률을 끌어내린 거죠. 그거를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수입 업체들이 관세를 앞두고 미국으로 상품을 수입하기 위해 서두르면서 발생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지출은 견조했습니다. 전분기 대비 1.8% 성장을 했습니다. 70%를 차지하고는 미국의 이런 소비 지출이 건실하게 이런 지금까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직한 그런 보도는 그렇게 흔하지 않아 가지고 물론 또 뒤에는 뭐 불안감에 관한 그런 기사들이 많지만 이 앞부분에 이렇게 여러분들 세 부분 놀라운 회복력 강력한 회복력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이제 고용시장이 비교적 순항이기 때문에 5월 달에는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현재로서 낮아 보인다. 그러나 이제 우려가 없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들이 미래가 쉽지 않을 걸로 예상해 가지고 저축을 증가시키는 추세가 보인다는 거죠. 뭐 안심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관세 및 고용 안정성 가격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일부 미국인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항공기와 관련된 레저 여행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소비 지출의 최일선인 프락튼 갬블과 옥시클린 제조업체의 1분기 매출 성장이 둔화됐고 그다음에 이제 맥도날드 같은 주로 여러분들 대중 음식점들이 개점한 지 1년이 넘은 미국 매장의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6% 감소했습니다. 맥도날드의 크리스토프 캠프치스키 최고 경영자는 1분기 실적 발표에서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 소비자들은 인플레이션의 누적 영향과 경제 전망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앞으로 경기 상황을 가늠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현장의 변화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제적이고 방어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그런데 미 연준에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 이야기를 쉽게 수용을 안 하려고 하겠죠. 대통령은 아는 겁니다. 본인이. 이미 침체 국면이 발생했다 하면 그때는 좀 늦은 감이 없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 상황에 대해서 가장 최선두에 서 있는 사람은 지금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프락트 앤 갬블이나 이런 회사들의 완전 실생활에 소요되는 상품들, 그다음에 치폴레라든지 아니면 스타벅스라든지 그다음에 맥도날드 같은 그런 패스트푸드라든지 커피숍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여기서 다 보시면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숫자입니다. 전부 다 이 사회는 숫자를 엄청나게 중시하는 겁니다. 고용보고서, 소비자 물가 보고서가 발표가 되게 되면 거기에 따라 주가가 이런 급등하고 이런 폭락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만큼 과학적이라는 거죠. 숫자를 보는 겁니다. 이번 분기에 여러분들 일자리가 17만 7천 개 만들어졌다. 그게 중요한 거지 감으로 때려잡는 게 아닌 겁니다. 감으로. 저도 굉장히 이 정보를 중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금리를 인하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미 연준도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관료화되어 있을 것 같아요. 천천히 하는 숫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숫자. 현대인은 숫자를 여러분들 정직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 뭐 다 나오지 않습니까? GM이 관세를 제대로 때리게 되면은 수입산 부품들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GM 순이익의 25%가 날아갈 것이고 애플은 이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베트남이나 인도로 여러분들 생산 기지를 전환하더라도 9억 달러 정도 여러분들 추가 부담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말씀드리는 것은 주류 언론들이 보도하는 것을 그대로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지금 주식이 큰일 났으니까 뭐 주식을 팔아야 된다 이런 거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그냥 제 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천금 같은 이런 교훈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 이야기지만 다른 나라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그대로 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에 불안해하는 거죠. 여행 수요가 줄어들고 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및 방문객 당국에 따르면 3월 라스베이거스를 방문한 방문객 수가 1년 전보다 7.8% 감소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이 뉴스의 또 중요한 부분은 참 세계적인 투자자인 월렌 버핏이 운하는 버크셔 해스웨이 주주총회가 열렸죠. 버크셔 해스웨이의 주주총회의 무대에 오른 월렌 버핏은 자유무역을 옹호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견문을 넓히는 의미에서 당연히 투자자니까 여러분들 자유무역이 좋고 관세는 문제가 있다 이야기하겠죠. 월렌 버핏이 여기 이제 주가가 여러분 참 보시기 바랍니다. 월렌 버핏이 세운 투자회사인 버크셔 해스웨이 여러분 주식이 지금 539달러인데 5년 동안 여러분들 꾸준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대단하죠.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버크셔 해스웨이 수익률이 낮아지는데 여러분들 40년 동안 18.2% 증가한 겁니다. 매년. 월렌 버핏의 투자 회사가 여러분들 40년 동안 매년 18.2% 증가해 온 겁니다. 기가 차죠. 12.8%다 엄청난 성장인 거죠. 자, 여기 이제 오늘 엘라바마죠.
열린 한 3만 명이 모이네요. 이 주주총회. 주주총회 이제 부스에 여러분들 물건도 팔고 하는 모양입니다. 이 브랜드가 유명한 모양입니다. 저스틴 카우보이, 서부 영화 보면 나오는 그런 부처를 파는, 저스틴 카우보이라는 그런 브랜드 모양이에요. 유명한 브랜드 모양이에요. 월렌 버핏은 버크셔 해스웨이의 주주총회 무대에 올라서 글로벌 자유무역을 옹호합니다. 무역은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1분기 순이익은 46억 달러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96억 4천만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와 무역을 모색해야 되고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과 그들이 가장 잘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모든 국제무역은 분업에 의해서 각자가 잘하는 것을 여러분들 옹호하는 분업에 의해서 모든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고민하는 구조적인 1년에 1조 8천억 정도의 이런 무역수지 적자를 계속 보면서 국가가 온전하게 갈 수가 없다는 생각을 월렌 버핏은 할 수가 없겠죠. 월렌 버핏의 관심 상황이 아니고 투자자니까. 트럼프는 대통령이니까 다른 겁니다. 생각이. 학자들은 비교 이론을 주장하겠죠. 그러나 트럼프는 그것만 가지고 불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렌 버핏은 투자자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국가들과의 대규모 무역 적자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이들 국가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미국의 적대적인 접근 방식에 대해서 미묘한 비판을 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이 고민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사업가들이 고민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죠. 그치?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무역이 무기가 돼서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대통령의 고민까지는 뭐 대신해 줄 수 없으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오바마의 CHI 헬스 센터에 열린 버크셔 해스웨이 주주총회 3만 명이 참여한 겁니다. 3만 명이 참여했고 총 자산 규모가 1조 1,500억 달러,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1조 8천억 달러, 1조 8천억 달러, 매출이 3,714억 달러, 운영이익이 373억 달러.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평균 수익률, 버크셔 해스웨이 여러분 연평균 수익률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수익을 자랑하는 겁니다. 이제 수익률이 점점 낮아지죠. 그지? 이거는 또 주목해서 볼 만할 필요가 있는 거죠. 버크셔 해스웨이는 보험, 철도, 에너지, 제조 소매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자산하는데 애플 빼고는 기술주는 별로 투자를 안 합니다. 버크셔의 장기 수익률은 S&P 500을 지속적으로 상회하며 월렌 버핏이 가치 투자 전략을 반영하고 있지만 그러나 최근 10년간 시장과의 격차는 좁아졌고 대규모 자산 규모와 제한된 투자 기회 때문에 과거처럼 그렇게 현저한 격차를 내기는 힘들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미국 경제 소식 여러분들 한번 정리 한번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지금 하버드 대학이 다투고 있는데 뭐 다른 나라 이야기지만 뭔가 여러분들 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는 거죠.